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특정 후보 비리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드릴 테니까.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그러니까 계엄의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죠.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계엄 네. 자체가 발동되면 자, 그만하시고 네. 평시 계엄을 얘기한 겁니다. 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이런 국회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정치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악용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요. 아니, 선출직에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회의장처럼 내가 사회에 주도하고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아바타들이 실제로 누굽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2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 대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국 후보님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뭘 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아니 헌법에 그런 게 가려서 어디 하십시오. 헌법에 그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아니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자, 어느 헌법이 있습니까? 대통령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자, 그만 그러면 그만 정당- 묻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만 네. 묻겠습니다. 그 기후 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네. 중동 사막 도시에 폭설이 내리고 세계 주요 도시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네. 우리가 떼줌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개헌을 하면 87년 개헌 이후 38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 인류적인 기후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네.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네. 저희의 그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고도 보는데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양성 보장하는 것. 네. 네, 좋습니다. 기후 위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해결할 전 인류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또 묻겠습니다.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그것이 이익 균점권입니다. 네. 아시죠? 네. 재헌헌법에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이익 균점권은 두 가지 분배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입니다.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의 98%, 고용의 88%입니다. 네. 그런데 매출 비중이 35%. 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익균 정권이 헌법에 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헌에서 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익균 정권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이익균 정권 복원을 생각하는데 이런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헌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일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죠.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화 되지 않나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니까 성장의 기회,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 정권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아마 엄청난 사회적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거기까지 생각입니다. 듣겠습니다. 이익균 정권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도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 타파에 대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는데 시간이 좀 다 돼버렸네요. 시간이 교사 남지 않아서. 공무원 네. 정치기본권 이 내용이 있어서 묻게 됐는데 저는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